저 한준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어요. 예. 요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보, 뭐 밭글, 뭐 하다못해 지라시 많이 오잖아요. 굉장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현역하실 때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근데 그 중에서 진짜야?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거는 내가 어디서 듣고 했는데 그 안에서 한번 이제 그 뭐랄까요? 내용들이 걸러져요. 그리고 나서 직접적으로 취재할 것들을 찾아가지고 확인 작업을 들어가다 보면은 대개가 사실이 아니거나 되게 좀 부풀려져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취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뭐 저도 경험상 볼 때 상당수의 밭글, 이른바 그렇죠. 설들은 누군가 네.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본인에게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의도를 가지고 경우가 많죠.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 가지고 이거를 다수가 보고 있는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거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도 마찬가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생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만일 논의된 게 아니라고 할 땐 빨리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생방송 중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서 그 결정을 해야 돼요. 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예전 2007년 MBC의 카우치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카우치 사건이요? 네. 생방송 음악 캠프라는 곳에서 이 카우치라는 그 인디 밴드가 갑자기 바지가 흘러내려. 그 그룹이 카우치였군요. 네네. 흘러내려서 생방송 중에 카메라가 그 순간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피하질 못하고 몇 초간 그게 생방송에 적나라하게 나와서 MBC는 9시 뉴스에서 그걸 사과를 하고, 두 번째는 3개월간 방송을 정지하고 이후에 5분 딜레이 방송 형태로 쇼 음악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생방송 중에는 사고는 있을 수 있으나 이후 대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처도 중요하다. 그러면 자, 김어준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구독자가 많이 나오는 게, 동접자가 많은 게 죄냐? 동접자가 많이 나오니까 장인수가 여기 와서 폭로를 한 거고, 나는 그냥 플랫폼만 제공을 했는데 나는 죄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김어준이 아까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한준호 의원이 아주 정확한 비유를 좀 들었다고 봐요. 이 카우치 사건이 뭐냐 하면은 한 20년 됐죠? 20년 전에 인디밴드가 그 MBC에 출연을 했는데, 방송 중간에 이제 펑크락을 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펑크락 하는 친구들은 이제 뭔가 사고를 쳐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끈하게 이제 펑크 정신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바지를 내렸어. 아니 그게 왜 펑크 정신이야? 뭐 대가리에 펑크가 난 놈들이지. 바지를 왜 내립니까? 펑크 정신이라는 건 뭐 저항 정신 이런 건데, 거기 나와가지고 무슨 뭐 윤석열 뻑큐 뭐 이명박 족가라 뭐 이런 걸 했으면 내가 이해나 돼요. 아니 바지 내리고 꽈추 내놓는 게 그게 무슨 저항이야? 뭘 저항한 거야 도대체? 응? 그 영국에 이제 펑크 음악이 영국에 생긴 거잖아요. 영국에 이제 노동계급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뭐 여왕 뭐 엿 먹어라 영국 여왕 뭐 그런 거잖아. 그 유명한 섹스 피스톨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 거기 보면 뭐 무슨 영국 여왕 엿 먹어라 막 이런 노래 만들고 막 욕하고 뭐 이러는 거지. 아니 미친놈들이 그 메시지 그 정신을 갖다가 뭐 수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뜬금없이 바지를 내렸어. 깜짝 놀랐어. 저도 어떻게 공교롭게 그날 방송을, 제가 그런 음악 방송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아니 그 방송을 어쩌다 이렇게 본 거야. 보는데 뭐 미친놈들이 얼굴에다 뭐 희한한 걸 하고 나와가지고 막 뭐 기괴한 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바지를 내려가지고 꽈수가 탁 나왔어요. 난 이건 뭐지? 예? 아니 그런 기가 막혔던 사건이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 보세요. 예. 카우치 하이 탈의 사건. 그냥 꽈추 노출 사건 이래야 되는데, 하이 탈의 사건 이후에 PD, 작가도 경찰서행, 마약 검사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PD, 작가도 경찰서에 갔다라는 거야. 아니 MBC에서 당시에 이놈이 거기서 갑자기 꽈추를 내놓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PD하고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가 대한 꽈추의 기계를 보여주자. 전 세계에 우리 대한 꽈추의 힘을 보여주자. MBC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 어떤 대한 남아의 어떤 건강미를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뭐 이래갖고 작당을 한 거야 저게.
아니 PD도 피해자잖아. 예? PD도 피해자 아니에요. 근데 가서 조사를 받은 거예요. 일단 다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장인수가 이제 꽈추를 내놓은 놈은 장인수예요. 예, 장인수가 꽈추를 내놓은 건데 김어준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 이거 꽈추 내놓을 거 알고 있었어 없었어? 어? 너 장인수 꽈추 미리 봤어 안 봤어? 이거를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어? 그리고 당시에 이거 보세요. 오늘까지도 김어준이 사과를 안 했는데 이게 당시 MBC에서 예, 사과문을 내보낸 겁니다. 예, 한준호 의원이 이제 그 음악 방송도 이제 중단이 되고 뭐 사과문도 냈다 이렇게 보냈는데 예, 사고 예, 해서 오늘 생방송 중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 생방송된 음악 캠프에 출연한 펑크록 밴드 럭스의 퍼포먼스 멤버 2명이 돌발적으로 과도한 신체 노출을 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해당 리드보컬 1명과 퍼포먼스 멤버 2명을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고요. 그러니까 MBC에서 고발 조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 MBC에서 고발 조치를 한 거야, 당시에. 차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다시 한번 예기치 못한 불미스러운 사고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게 상식인 거예요. 나는 그냥 송출만 했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다? 이게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김어준도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오늘까지도 이놈이 일주일 내내 사과 한마디를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무고로 고소한다고? 고소해봐. 어?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할 줄 알고? 이거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문제고, 민주당에서 장인수만 고발을 했는데 일단 장인수만 고발을 하더라도요, 김어준 그 다음에 거기 출연진들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왜냐하면 사전에 공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이거 당연히 확인을 해야 돼. 공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진들, 제작진들 다 조사를 받아야 돼. 너 증거 문서로 안 남아있으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장인수가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네가 어떻게 믿니? 봉지욱은, 주진우는, 그 다음에 PD들은 무슨 죄야? 작가들은 얘네들 입까지 다 막을 준비가 돼 있어? 자, 지금 민주당에서 강력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만 대응을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일단 뉴스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여권에선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거래설을 제기한 기자에 대해 고발 조치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방송을 내보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청와대는 방미심의 조사를 언급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다룬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장을 만들어준 이게 이제 워낙 폭발력이 큰 내용이기 때문에 언론사의 대표로서 또는 그걸 진행했던 사람으로서든 간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 전날 당이 이를 언급한 기자에 대해서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극우 유튜버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난하며 반성과 사과, 재발 방지 노력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당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조사를 언급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다 생각을 하고 당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또 방미심의에서 아마 이거 조사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씨는 의혹 제기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고소 고발 들어오면 좋죠. 저희는 모조리에다가 무고로 보내버릴 테니까. 장인수 기자가 터트릴 장소를 선택할 만큼 뉴스공장 접속자가 많은 걸 우리가 사과해야 합니까? 하지만 여권에선 김 씨 방송 출연 중단을 선언하는 등 김 씨와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처음에 봐도 안 나오고 싶어요. 특정 언론 유튜브에 그냥 국회의원들이 줄 서가지고 아련하듯이 있는 모습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제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지금 이제 오늘 홍익표 정무수석이 당에서 알아서 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미심의에서도 이 문제를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의중이 저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거라고 봅니다. 당에서 대응을 하되 김어준까지 포함해서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저는 분명하다라고 보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정무적으로 봐도 이번에 김어준이 포토라인에 쓰는 그림을 만드는 게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 대단히 저는 좋다고 봐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김어준과 완전히 선을 긋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중도 유권자들에게는 이재명 정부가 이전에 민주당 정부하고는 결이 다른 정부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오히려 지금 잘 됐다라고 봅니다. 예, 김어준이 무덤 파져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건 아니죠. 예, 그동안 아주 골치가 아팠는데 김어준하고 완전히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은 어쨌건 같은 진영에 있는 스피커기 때문에 청와대나 또 우리 친명 진영에서 김어준이 좀 불편해도 이거 강력히 대응하는데 어쨌건 정치적 부담이 있었어.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의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청와대가 김어준하고 선을 긋는다, 민주당이 선을 긋는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뭐 동요할 일도 없고요. 오히려 김어준하고 선을 긋고 김어준이 포토라인에 서는 이런 그림이 나가면은 중도층들은 민주당에 더 마음을 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마음을 여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철우님, 최평님 처음에 JTBC 사장이 홍보수석으로 갈 때 걱정했는데 여당하려면 결국 자기 언론이 필요한 것 같긴 하네요. 이 언론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 김어준 믿을 놈 아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직후에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묻지마 이재명 지지를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어. 쟤네들이 진보 미디어들이 더 흔든다라는 걸 노무현 정부 때 저는 뭐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진보 미디어들이 진보 매체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진보 연하는 그런 언론 매체들도 문제지만은 친문 진영이 유튜브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당내 권력을 얘네들이 탈환하기 위해서 당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즉 조국을 대통령을 만들고 정청래를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재명 정부를 흔들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그 오광수 민정수석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광수 민정수석건 때 제가 진보 채널들하고 당시에 다 오광수 경질해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잖아. 근데 제가 세게 들이받았잖아요. 네? 그래 뭐 저에 대해서 당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될 걸 알았어요. 응? 그래서 초기에 진압을 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검찰개혁 이슈 가지고 지금 진보 매체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 공격하고 흔들고 그게 나아가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뭐 탄핵해야 된다라는 등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 이게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셔서 그러는 거지. 예상됐던 수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사실은 이재명 정부와 친명 진영에서도 저는 스피커를 키웠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된 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스피커 결국 조중동이 노무현 대통령 죽인 거 아닙니까? 검찰이 죽인 것도 있지만은 조중동이 죽인 거예요. 조중동에서 그런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나. 그래서 검찰 개혁만 한다고 해갖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개조할 것인지가 총론적인 이게 개혁의 방향성이 돼야 돼요. 언론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레거시 미디어만 문제예요. 지금 뉴미디어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전에 당대표를 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미디어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TV가 뭐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가고 이재명 TV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큰 문제는 안 됐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신 이후로는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김어준, 조욱이
하여튼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지금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잖아. 저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김어준, 오늘 제가 썸네일에 김어준 머그샷을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감옥 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공소 취소 거래설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 서대문서에서 수사를 하고, 이거 아주 좋아요. 김어준이 참고인이 됐건 뭐 용의자가 됐건 피의자가 됐건 간에 이제는 2번 나가야 돼요. 그죠? 2번 나가야 되잖아.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에 한번 나가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서대문서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돼요. 이런 그림을 계속 보여주는 게 좋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김어준과 완전히 손절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김어준과 완전히 손절하고, 친문 세력들과 거리를 두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면은, 오히려 아까 제가 여론조사 분석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지방선거에 호재가 될 거다. 뉴 이재명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 이거는 다 떠나서, 아니 대통령께서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를 했잖아요. 이건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잡아야 된다. 그럼 이번 기회에 시범 케이스로 가짜뉴스 근절법도 통과가 됐는데 확실히 잡아야죠. 진보건 보수건. 가짜뉴스는 여야를 불문하고 진영을 불문하고 무조건 잡아 족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보수 애들 족칠 때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수 애들이 우리는 가짜뉴스로 처벌을 하려고 그러는데 야 니네 우리가 보수니까 탄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근데 김어준부터 때려잡아가지고 장인수 감옥 보내고 김어준은 금융치료하고 김어준까지 뭐 구속을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어준을 때려잡아 놓으면은 보수 진영에서 할 말이 없어요. 보수 유튜버들이. 오드리 햇반님, 민주당이 서울시장 되면 TBC 재건할 텐데 봉지욱이 지금 무보수로 나간다던데 또 김어준이 TBS 손가락에 들어갈까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거기 안 가요. 지금 돈벌이가 더 좋은데 거기 가겠어요. 지금 하는 걸 하지. 그러면 나중에 보수들 가짜뉴스 때려잡을 때도 우리가 확실한 명분을 쥐게 된다는 거야. 쟤네들이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야. 야, 우리가 김어준도 가짜뉴스 퍼뜨리면 잡아 쳐넣는 사람들인데 니네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진영 논리가 아니고 정치 탄압 아니다. 언론 탄압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봅니다. 김어준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김어준하고 손절하고, 이제는 내일 이제 김어준 콘서트가 있잖아요. 대전에서. 민주당 의원들 거기 갔다가 사진 찍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나락 갑니다, 이제. 내일 한번 그걸 지켜보자고요. 과연 정청래가 김어준 콘서트 갈까요? 저는 정청래도 못 갈 거라고 봐요, 지금은. 지금 가면 맞아 죽는 거지. 김어준이 완전히 고립되고 있는 형국이야. 확실히 우리가 명분을 줬으니까 사고 우면하지 말고 민주당에서 좀 엄격하게 이번 문제를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